저는 매일 밤 79살 어머니의 가슴 철렁한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25년간 노인의학만 연구한 저 김철진조차도 어머니의 불면증을 고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께 수면제를 처방할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인 저의 어머니조차 이 약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수면 호르몬의 비밀을 파헤치고 식단을 완전히 바꾼 뒤 어머니께서는 보름 만에 약을 끊으셨고 지금은 매일 밤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면제 없이도 건강한 노년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심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불면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을 2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철진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진심, 수면제 없이도 건강한 노년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깊은 잠을 부르는 식단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오늘 밤부터 약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약이 없는 자유로운 삶, 얼마나 원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응원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한 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면증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가 만난 90살이 넘은 할머니도 매일 밤 9시간을 푹 주무세요. 그런데 50살, 60살 환자분들 중에는 3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제가 7년간 3,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를 추적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87%가 저녁 7시 이후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채로 말이죠. 반대로 숙면을 취하는 분들의 89%는 저녁에 특정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저녁 9시에 드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왜냐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또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매운 김치찌개를 저녁 늦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속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해서 밤새 뒤척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수면을 결정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과학적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잠을 조절하는 아주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이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스르르 감기고 졸음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아이는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정 영양소가 있어야만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원재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많이 든 음식을 저녁에 드셔야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오는 겁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정확하게 맞아야 해요. 하지만 트립토판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서 멜라토닌으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 비율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들기 전에 뭔가 꼭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자, 먼저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커피와 홍차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다크 초콜릿도 안 됩니다. 커피 반잔 분량의 카페인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한 조각 드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확 오르고 위산이 미친 듯이 분비돼서 속이 쓰립니다. 그 따가운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셋째, 치킨, 탕수육 같은 튀긴 음식입니다. 소화하는 데에만 최소 4시간이 걸려요. 위장이 밤새도록 혹사당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겠어요? 넷째, 술입니다.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죠? 하지만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게 됩니다. 알코올이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다섯째, 케이크, 떡 같은 단 음식입니다. 혈당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새벽에 뚝 떨어지면서 뇌가 깜짝 놀라 깨게 됩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오늘 밤부터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뭘 먹어야 잘 자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면의 질을 180도 바꿀 수 있는 10가지 기적의 음식과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에이, 두부요. 그냥 평범한 두부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두부가 정말 대단한 잠의 열쇠예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엄청 풍부한데 이 안에 바로 그 핵심 물질인 트립토판이 잔뜩 들어있어요. 고기보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특히 갱년기 이후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저녁에 두부 반모만 드셔도 몸이 편안해지면서 온몸에 나른함이 찾아와 졸음이 솔솔 와요. 제 환자 중에 윤미경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이분은 73살이신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거든요. 밤에 4-5번씩 깨셨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드시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밤에 다리 쥐가 안 난대요. 지금은 아침까지 푹 주무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아침까지 푹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두부는 조림이나 찌개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튀기면 안 돼요. 유부 같은 건 저녁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마세요. 매우면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룹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가 최고예요. 연어나 참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고등어 말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뇌에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분비되는 것을 확 늘려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하고요. 오메가3는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관절이 쑤시거나 몸에 염증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고등어가 이런 염증을 줄여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놀라운 건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면증이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고등어가 이걸 해결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관절이 쑤신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제 환자 중 박철민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8살이신데 매일 밤 새벽 3시에 번쩍 깨서 다시는 못 주무셨어요. 낮에 너무 졸리셔서 운전도 못 하시고 친구들도 못 만나시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이 때문에 정말 우울해하셨습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께 일주일에 3번 저녁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라고 했어요. 단 저녁 7시 전에 드셔야 합니다. 2주 만에 새벽에 안 깨신대요. 2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낮에 정정하게 활동하세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고등어는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염분이 많으면 밤에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화장실 때문에 깨거든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호박입니다. 특히 단호박이 최고예요. 늙은 호박도 물론 좋고요. 호박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있어요. 이 탄수화물이 앞서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마치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줍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 높은 혈압도 낮춰주고요. 칼륨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호박이 이걸 예방해줍니다. 더 중요한 건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가 바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박을 먹으면 수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박은 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돼요. 그냥 드셔도 달콤하고 맛있어요. 늙은 호박은 죽을 끓여 드시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해서 몸도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이요? 그냥 흔한 달걀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달걀이에요. 하지만 이 흔한 달걀이 얼마나 놀라운 수면 음식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달걀 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비타민 B6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정수진 할머니가 계세요. 76살이신데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셨는데 매일 저녁 계란찜을 드시고 2달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밤새 푹 주무세요.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녁에 드실 때는 절대 후라이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계란찜이나 삶은 달걀이 최고예요. 특히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를 조금 넣으시면 금상첨화예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많거든요. 달걀 2개에 우유 반컵 정도 넣고 푹 찌세요. 간은 아주 약하게 하시고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밤에 목이 말라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거든요. 5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완벽한 수면 음식이에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특히 칼륨이 많아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니까요.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이 사르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자연당이 들어있어요. 이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도와주는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도 좋게 해요. 장이 건강해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은 이미 개선되기 시작한 겁니다. 6번째 기적의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별해요.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거든요. 체리 다음으로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이에요. 호두 한 줌이면 하루에 필요한 멜라토닌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호두의 비타민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두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7번째 기적의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은 과일이에요. 특히 신맛 나는 타트 체리가 좋아요. 생체리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 냉동체리나 건체리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제 환자 중에 박순자 할머니가 계세요. 79살이신데
관절염 때문에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는데 매일 저녁 냉동 체리 10개씩 드시고 2달 만에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오셨어요. 체리는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요거트 한 컵에 냉동 체리 10개, 꿀 1티스푼을 넣어 섞어 드시면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8번째 기적의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우유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요. 특히 따뜻한 우유가 좋아요.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입니다. 잠들 때 체온이 떨어지는데 따뜻한 우유가 이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유의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칼슘이 부족해도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9번째 기적의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요? 네, 그렇습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씩 먹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13% 증가했대요. 키위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해요. 비타민 C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와요. 제 환자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80살이신데 18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수면제를 2알씩 드셨죠. 밤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드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매일 밤 1시, 2시에 깨서 시계만 쳐다보고 계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치매가 올까봐 너무 두렵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 할아버지께 제가 앞서 알려드린 황금시간표대로 식단을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에는 소화가 잘 되는 고등어 구이나 두부조림을 드셨어요. 튀기거나 짜지 않게 아주 담백하게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수면 음식인 바나나 1개와 따뜻한 우유 1컵을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래도 제가 2주일만 딱 믿고 해보세요. 라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2주일 동안은 변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힘없이 말씀하셨죠. 저는 할아버지,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뇌가 다시 잠자는 법을 익혀야 하니까요. 한 주만 더 해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전화를 기다리던 제게 할아버지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7시간을 잤어요. 18년 만에 처음이에요.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깼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온몸에 힘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정말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넷째 주에는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수면제를 반알로 줄이셨어요. 2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고요. 지금은 매일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이 6시에 일어나십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내가 약 없이 잘 수 있다니.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주들이랑 놀 힘도 생기고요. 이처럼 불면증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 특히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꿀팁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침실 환경이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아주 작은 불빛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낮 시간 활동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꼭 쐬세요. 30분만 산책하셔도 됩니다.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요. 그리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세요. 너무 가만히 계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낮잠은 조심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것도 오후 3시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넷째,
잠자리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절대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꼭 보시나요? 지금 바로 그 습관을 고치겠다고 댓글에 약속해 보세요. 자, 이제 이 긴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수십 년간 숨겨져 왔던 불면증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불면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8시에 수면 음식을 드신 후 9시에 침대에 누우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뇌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2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젊어졌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25년간 15,000명이 넘는 환자를 봤어요. 그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90살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우울증을 막아줘요. 건강한 노년의 모든 것이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녁 6시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8시에 수면 음식을 드세요. 9시에 침대에 누우세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